네, 오늘의 정치한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3톤 가이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주제를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만은 트럼프발 리스크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 국가 안보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트럼프가 3억 5천만 달러 선불 여기까지 했어. 여기에 대해서 추석 연휴도 다 반납하고 정말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완전히 이 추석을 즐기면서 이 어떤 프로그램, 연예 오락 프로그램까지 나간다고 오늘 막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둘이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오후 9시에 JTBC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여기에 출연을 한다고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를 가끔 가다가 보는데,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아나운서 김성주 씨, 그리고 축구 감독 선수 출신 안정환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죠.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여기 이제 저는 탑스타들의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셰프들이 이제 요리 경연을 펼치는 그런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재명 출연 방송분이 추석 특집으로 특별 편성된다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그런 거랍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좀 의미를 쭉 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 이번 추석에 정말 국정 운영을 좀 싸매고,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트럼프 리스크뿐이 아니고 이재명 지지율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죠. 무슨 조의대 청문회 한다 이런 것들, 국내 정치 문제,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판 축행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가는 생각도 있지만, 물론 그거는 좀 그걸까지 문제 삼느냐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재명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뭐를 해도 이재명 재판 리스크하고 자꾸 연결이 됩니다. 이재명이 무슨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왜 검찰이 자꾸 상고를 하느냐, 항소를 하느냐, 이런 문제, 그것도 다 자기하고 연결된 거고, 무슨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나 심지어 배임죄를 없애는 문제나 전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재명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정 운영과 다 연결시키는, 자기 이재명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완전히 트럼프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당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계속 끙끙거리고 숨기고 있으면서도, 그때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조국하고 유미양 사면하고 나서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트럼프하고 회담이 실패했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무슨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무슨 트럼프하고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다, 실장들하고 수석들하고 전부 방송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조지아주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이 인권 유린을 당해도 무슨 한 라인 어쩌고 하더니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명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판 축행도 논란이 되고 하니까는 국정 운영을 개인의 안위와 연결시켜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냉장고 생각이 나는 거죠. 조명현 그때 7급 공무원 배소연 씨에게 지시 받아가지고 맨날 법인카드 가지고 이재명 냉장고 꽉꽉 채워줬다. 꽉꽉 채워주고, 무슨 심지어 제수용품, 무슨 샴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금으로 전부 다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죠.
그런데 무슨 뭐 냉장고와 관련된 이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특히 냉장고에 과일을 2,800만 원어치 샀다. 그래서 냉장고를 꽉꽉 채우는 것이, 과일로 채우는 것이 일이었다. 이재명이 어렵게 살던 시절에 과일을 실컷 보고 싶었는데 이제 법인카드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는 이 과일을 뭐 2년 동안이었던가 2,8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 공금으로 전부 다 사갔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심지어 그때 이준석이 이 대선 때 마지막 TV 합동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준석이 과일을 2,800만 원어치 먹었으면은 2.8톤이다. 2.8톤인데 집에서 무슨 코끼리를 키우는 건가? 이렇게 비꼬았죠.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샀다. 1kg에 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2,800만 원어치 과일을 2년 동안 먹었으면 2.8톤이다.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냐? 어떻게 법인카드로 이 많은 과일을 결제했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추석이 되니까 이런저런 뭐 이벤트들을 벌이고 있죠. 이벤트를 벌이는데 스타크래프트 그 뭐 젊은 여자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서 이 게임 대결을 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준석이 이거를 준비를 해서 민주당 모경종하고 이 국민의힘 김재섭하고, 이제 김재섭하고 모경종은 30대고 이제 이준석은 40살이 됐는데 무슨 이제 뭐 이 젊은 것을 같이 한다고 뭐 그러는지, 어쨌든 자기는 스타크래프트 세대라고 그 게임을 하겠다,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5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의 PC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모경종이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펼친다. 그렇게 했는데, 해서 막 포스터도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손수조 대변인을 비롯해서, 아니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을 말살을 하겠다고 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이 보수 진영을 다 이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무슨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또 이준석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런 걸 하느냐, 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느냐? 민주당 모경종이 이 SNS에 참회의 글을 씁니다. 참회의 글을.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내란 세력하고 김재섭을 이야기하겠죠. 내란 세력하고 이런 게임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기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왜? 개딸들이 난리를 친 거죠. 이렇게 씁니다. 모경종이 SNS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을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 싸워야 할 때다.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경종에게 개딸들이 몰아붙였으면은 바로 참회, 반성의 글을 써죠. 자, 모경종 의원이 누굴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은, 이재명이 그때 단식을, 이제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 단식을 했었죠. 단식을 하다가,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버립니다.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첫 번째는 부결 짚었는데, 두 번째는 통과가 돼 버렸죠.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조금씩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단식하다가 나와서 저렇게 뭐 지팡이를 짚고 막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우산을 자기가 쓰고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서 계속 살피고 있는 저 사람, 동그라미 쳐놓은 저 사람이 바로 모경종입니다.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했던 저 뒤에서 뭐 일본말로 가방무치라고 했죠. 가방무치, 가방 들고. 근데 저기뿐이 아니고 이재명이 이 재판 받으러 갈 때나 검찰에 출석을 할 때 항상 옆에서 이제 가방 들고 돌돌 따라다니던 그 모경종에게 이 국회의원 배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거죠. 모경종은 그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청년 뭐 대변인 이런 거를 했고 이재명이 대표가 되고 나서는 당 대표실 그 비서실 차장을 하면서 이 수행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개딸의 뜨거운 맛을 알고 있죠. 개딸을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무슨 뭐 이 추석을 맞아가지고 뭐 화합을 한다는 등 이렇게 또 그 이준석이 이렇게 슬쩍 그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거기 가서 이제 그래 하자고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소동을 벌였지만은 개딸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는 무슨 그 내란 세력하고 뭐 게임 대회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맞으니까는 완전히 참회의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좌파 정권은 개딸들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상황이죠. 이거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개딸이 반대하면은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되죠. 이것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 큰 정책 문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거, 그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 유예하고 그 대신 이 특검법, 더 세진 특검법을 뭐 그 인원을 늘리고 기간을 늘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김병기하고 이 송원석하고 합의를 했는데 개딸들의 일제히 뭐 하는 짓이야? 왜 내란 그 세력하고 이런 걸 해? 하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정청래가 그거를 무산시켜 버렸죠. 없는 일로 해버렸죠. 그러니 지금 개딸이 뭐든지 이렇게 그 달려들어서 좌표를 찍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권.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이 자기가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도 조희대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 직연에 대해서 그거 뭐 가짜로 판명 났는데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를 했다는 그거. 그리고 또 이 혹시라도 1심에서 이 무죄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직연에 대해서 표적을 삼아서 막 공격을 하는 거, 무리하게 막 하는 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가짜를 가지고 뭐 룸사롱 의혹도 그렇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독수와 해동설 이런 거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 났는데도 막 하는 것은 개딸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개딸이 그걸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겨우 4개월 됐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개딸에 끌려다니는 저것을 지금 아주 상징적인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경종이 계속 그 이재명 옆에서 이 수행 비서를 하면서 개딸들의 무서움을 다 안 거죠. 이재명 재판 갈 때나 아니면은 그 검찰에 출석할 때 막 개딸들 몰려와서 막 함성 지르고 하는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 젊다고 해서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 뭐 경연대 뭐 이런 거 했다가 개딸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니까는 그냥 나자빠져 버리는 그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본 모습입니다. 이재명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지금 되고 있죠. 그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반중 시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질타를 합니다. 막 우리 국민을 질타합니다. 왜 그 시위하냐고. 그 심기 불편해지게 왜 시위하냐고. 얼마 전에 이 국무회의에서 깽판 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깽판. 깽판 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반중 시위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 불편하게 깽판을 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합니다. 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다. 관광객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을 하고 정오하고 욕설 하고 행패 부르고 이래서 되겠느냐. 문화적이지 못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단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때 국무회의에서 깽판 친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반중 시위를 하는 것을 깽판 친다고 표현을 했죠. 표현의 자유는 우선 그게 깽판 치는 거지. 그때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되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국민을 막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국민을 막 질타를 했습니다. 뭐 시위가 가도하면 법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 질서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진핑이 또 APEC에 온다고 하니까 시진핑 비위를 맞추느라고 지금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하고, 저번에 싱하이밍이 이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반중 집회를 한다. 이거 단축해야 된다. 이렇게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을 했죠.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단축을 하라 막 당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그 선불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선들을 이재명 친명계 더민주혁신회의 여기를 중심으로 반미 캠페인을 막 벌이고 있죠. 미국 대사관에 막 찾아가고, 또 심지어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다. 미국 여행을 가지 않는 그 캠페인도 벌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과거에 한일 무역 갈등 때 뭐 죽창가 이야기하고 일본산 불매운동 해서 우리가 일본산 일본 브랜드의 뭐 옷가게 이런 데도 못 가는 분위기 막 만들어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협상에 도움이 되면 되지만 협상을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산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트럼프를 깡패라고 하고 이렇게 몰아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죠. 이재명이. 거기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에게 지금 이재명은 중국 관광객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면은 우리가 손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면은 이런 손해도 아닙니다. 미국의 지금 관세, 지금 일본은 15% 자동차 무는데 우리는 25% 물고 있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수천억이 손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는 놔두고 지금 시진핑 눈치를 봐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국무회의에서 계속 우리 국민이 깽판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 무도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